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돌잔치는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다. 돌잔치의 돌은 12개월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이 의식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앞날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한국인의 풍습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태어난 날의 뜻으로 돌, 리을 받침으로 쓰고 주기의 뜻으로 돌, 리을 시옷 받침으로 썼으나 이렇게 구분하는 일은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세분화라고 판단하여 현행 표준어 맞춤법에서는 모두 돌로 쓰는 것으로 통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87년 국어사정위원회가 정한 조선말 규범집에 따라 문화어에서 돌, 즉 리을 시옷 그대로 통일한다. 여러 어른 앞에서 아이 앞에 물건을 들어놓고 아이가 집게 하는 풍속, 돌잡이. 이렇게 물건을 잡게 하는 풍속을 돌잡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놓여졌던 직업들을 상징하는 물건들 외에도 현대의 직업의 다양화에 따라 여러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돌잡이대에 놓아두기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일을 피하여 돌잔치의 날짜를 잡기도 한다. 네, 이상 위키백과에 나오는 돌잔치에 대한 여러 이야기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원래는 12시부터 12시 15분 정도부터 2시까지 시작을 했었죠. 원래는 아니구나, 2시부터 4시였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했을 때는 그러다가 9월 들어서 12시 15분부터 2시까지로 그리고는 지금은 1시부터 2시 55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은 실은 국민TV에서 제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바로 라디오 21에서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제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6월 2일이 아닐 겁니다. 원래 6월 1일부터 작년에 종일방송 체제로 가기로 했었습니다만 이사 문제랑 겹치고 그래서 며칠 뒤로 미뤘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6월에 첫 방송 1주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지금 이 3대 PD거든요. 문희정, 정승조 두 아나운서에 이어서 우리 임대웅 PD가 3대 PD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분들은 모두 재방송하기 전에는 PD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승조 아나운서, 문희정 아나운서도 모셔서 이바구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힘껏 흔쾌하게 축하하기가 미안한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1인 시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세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요. 그렇죠. 전략적 엄살 아니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팩트TV와 리서치뷰, 뷰앤프리 공동으로 실시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 이어 자체 판세 분석도 결과가 좋지 않자 막판 총력전을 위한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특히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선거 판도가 급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 거겠죠. 상대 포갑적인 정권이고 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세상이었다 그러면 숨은 표가 야당에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공연히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쪽팔린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선뜻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표가 이번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야당이 이기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정말 말도 안 되고 막판에 되니까 항상 표정을 바꿔갖고 엎드리면서 울면서 별 쇼를 다 합니다만 그 쇼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팩트TV 리서치뷰, 뷰앤프리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표본이나 이런 걸 선정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맞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렇죠. 오늘을 내일입니다. 선거가 모든 것을 담보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정치행위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행위 중에 선거만큼 중요한 정치행위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죠. 그러나 그마저도 결국은 나중에는 표로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여기가 행복의 나라인데 어딜 가느냐?
혹시 북한? 무인기죠, 무인기. 아니면 노인기. 힘없는 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문자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목소리가 저렇게 들으니까 좀 젊어요.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언제 준비하셨어요? 예? 우리 임대용 PD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모처럼 진짜 무슨 그 공중파 라디오 방송 같아. 지금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다니. 왜요? 요란하잖아요. 예, 사람들 많이 나와갖고. 아니, 내가 좋아님께서 방송 사고인 줄 알았다고. 자, 우리 지금 저 손병희와 1대, 2대, 3대 PD 모두 모셨습니다. 예, 문희정 아나운서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전마마 문희정입니다. 호칭은 중전마마지만 하는 일은 거의 무술에 가까운. 무엄하다. 네. 마당쇠잖아요. 진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2대 PD이신 정승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콘솔 잡고 계신 3대 PD 임대용 PD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용입니다. 멋지다. 이거 저기 국민 라디오 내에서 최강의 PD들만 한다는 이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1대 PD부터 정말 대단했다고 하죠. 일단은요, 이 세 분 모두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통해서 PD라는 직함을 얻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용 PD께서도 입사하고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중요한 건 본인이 여기 입사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음악을 만드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PD를 맡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입사할 때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저를 인수인계 해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 나가시는 뒷 발걸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티 났나요? 그렇지 않고요. 뭐 그렇죠. 아니, 저 사실 정승조 아나운서한테 저는 3일 교육했거든요. 4월씩이나? 네, 그때 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선배, 저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3일 만에 저한테 맡기고 가시나요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온갖 원망을 다 쏟아놨거든요. 근데 임대웅 감독님한테 며칠 해주셨어요? 하루요. 하루도 2시간이요. 2시간이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그때?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아니, 근데 저 예전에 이 프로그램 PD 맡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문희정 선배가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한 3일 시켜주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호랑이 새끼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선배 이거 뭔가 저를 너무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 영향인 거죠. 근데 아니 사실은 사자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것만 키운다. 라고 하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사자들이 서식하고 있는 사바나 기후에는 별하는 게 없어요. 초원이죠. 네. 전부 다 말짱황이니까. 네. 아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가 워낙 똘똘하잖아요. 아니, 근데 오랜만에 우리 손병희 선생님의 이런 멘트를 들으니 정말 좋네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다시. 고향에? 정승조 아나운서 방송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요. 이 친구가 입에 발린 말도 하네요. 좀 있으면 정치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해도 되겠어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후딱 지난 것 같기도 하고 1년.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있죠? 저 몇 개 안 맡아요. 정말.
저는 하루에 세 띠라고 그러죠. 편성상에 시간대 3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3시부터 4시까지 낮 시간대 인문학 프로그램 하죠. 네. 그리고 저녁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시 때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8시부터 9시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K 라디오 수중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빠뜨렸다. 새벽에 6시 25분에 오늘을 생각하며에서 또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호칭은 중전마마지만 하는 일은 마당쇠래니까. 예. 뭐 김영윤 PD가 갑자기 재판을 참석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대탈뛰기도 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저는 똑똑한 12시 진행하는 정영진 씨가 그렇게 가끔 출장을 가버려 휙. 근데 미리 저한테 언지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앉아있으면 김영윤 PD가 와요. 오늘 대타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네. 예, 이게 참, 이 무엄하다 말만 하시고서는 그런 무엄한 행위에 대해서 주리를 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지금 만만하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예. 제가 조금 만만해 보이나 봐요, 쌤. 그런가요? 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그냥 전 예쁘다. 이거, 예쁘다. 예쁘다.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우리 손병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생생한 게 벙커에서 저희 처음 봤잖아요. 벙커였죠. 그때 이정열 쌤이랑 같이 오셨고, 그때 제가 손병희의 속눈썹이란 곡을 워낙 좋아하던 곡이어서 그분을 처음 만난다, 실제로 만난다는 설렘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눈에서 하트 뿅뿅. 기억나시죠? 예, 그때 기억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죠? 너무 무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무엄해요. 예, 아주 많이.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벙커에서 다들 뵀었죠. 예. 김효진 PD, 박성재 PD. 김희주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도. 네. 예, 다 거기서 뵀습니다. 근데 저도 손병희 선생님, 저 국민TV 입사하기 전에 한번 뵀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문희정 아나운서. 9층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뵈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셨었죠. 벙커에서는. 네, 소개시켜드렸어요.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가 불교방송 있을 때 휴가를 한 번 내고 저희 방송하는데 왔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를 시켜드렸죠. 저는 무슨 대학생이 온 줄 알았었어요. 예. 그렇죠. 풋풋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를 알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교회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정하고 후배들한테 잘할 것 같고 모범생인 것 같고. 그죠? 저도 어디 가면 교회 누나 같다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저희는 전형적인 절 누나, 절 동생. 그렇군요. 예. 템플 예. 짧으신데 왜 굳이 영어를. 그렇군요. 정승주 아나운서는 지금 12시에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고. 네, 라디오 뉴스K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오전 9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치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개에 발을 들였어요. 오전반이고. 오전반이죠. 확실히 오전반이죠. 예, 그 문희정 아나운서는 오후반이고. 네, 오후반이요. 네. 손쌤이 진행하시다가 나갔어요. 자유롭다. 자, 잘 됐어요. 저희 셋이서 진행을 하면. 저기 임대훈 감독님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예. 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노종면 국장님 오셨어요. 긴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알고 계실까요? 예, 주인장 없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전마마가 남았으니 이 상태를 어떡하죠? 방송 사고인가요? 빨리 음악 나가야 되는 거 아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면 됩니다. 예. 임 감독님은 그 손병희 선생님이랑 지금 몇 개월 같이 하셨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서로 지겨워질 때가 되신 것 같네요. 정말 서로 이제 꼴 보기 싫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어머, 취향이 그러셨어요? 몰랐네요. 예. 들어오셨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3개월 단위로 개편을 했어갖고. 네. 맞죠. 예, 맞아요. 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4월달, 5월달 2달 했는데 길게 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4월 개편 때는 좀 획기적으로 해서 2부를 완전히 독립을 시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스포츠 얘기, 화요일에는 의문사를 비롯한 현대사 얘기,
수요일에는 독재유산 답사기, 목요일에는 LP를 가지고 음악하는 얘기, 금요일은 노정열 씨와 함께한 시사 개그,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개그맨 우리 노정열 쌤. 노정열이 제일 재밌어요? 네. 정말 특이한 취향이시군요. 그러게요. 저는 이상하게 PD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노쌤 시간 혼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 외부 스피커 너무 큰 내부 스피커 너무 큰 것 같은데. 예, 디테일 정입니다. 야, 선배 PD라고 지금 군기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너무 부럽네요 지금. 네네. 이 모습이. 아, 그러십니까? 네, 원래는 저도 그렇고 문희정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게 손병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달라졌네요. 네, 이게 모니터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맞아요. 예, 스튜디오가 조금씩 좋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나란히 앉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뭐냐면은 이 조작을 하는데 콘솔 조작하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단 저는 말이죠. 괜찮았어요. 걸리적거리면 걸리적거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역시 그 자석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있을 때 별 그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 네. 근데 정승주 아나운서는 실은 그 꽤 이러저런 방송들 거치기도 했었고 특히 직전 방송국은 또 전통이 꽤 있는 그런 불교 방송이요? 불교 방송이었는데 네. 거기서 오실 때도 모험이었지만 오신 다음에 좀 여러 가지로 뭐 근무 여건이라는 것이 좀 열악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어떨 때 보면은 좀 지쳐 있는 표정이 있어갖고. 근데 괜찮을까? 아니면은 특유한 교회 오빠의 특유의 그 시크한 표정일까? 좀 헷갈리기도 한데. 아니 근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좀 익숙해질 때가 됐고 그리고 불교방송 선배들이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교방송에서 있을 때 어떤 그런 불만이라든지 그런 건 국민TV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신 다른 불만이 있죠. 대신 다른 불만이 있죠. 이렇겠죠. 네. 왜 차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럼 기존 방송국과 국민TV 지금 방송국은 근무 여건상 어떤 것들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좀 심각한 얘기도 하시고 또 재밌는 것도 다 좋고요. 하실 수 있는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정승유 아나운서한테 먼저 물었어요. 일단은 불교방송과 비교했을 때는 국민TV는 1인 다역이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아나운서가 제작도 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 지상파 방송국들은 작가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PD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협업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국민TV는 이제 1인 다역을 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것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시간상으로나 좀 있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좀 뭔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때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그리고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렇다면 그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텐데. 네. 그렇군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야, 이 시크한 표정으로 시크한 표정으로. 네. 문희정 아나운서는 좀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었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했지만 또 지역도 다양했잖아요. 네. 제주에서 저 강원도에서 신천,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YTN 라디오도 하고 그랬었죠. 네, YTN 라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했었죠. 이렇게 웃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거기서 이렇게 웃었다간 마음껏 웃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낫겠다, 그죠? 여기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요. 저 웃음소리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 꽤 계셨었어요. 그래요? 네. 참 무엄한 분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군요. 엄청 많았죠, 처음에. 지금이야 다들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몽꽁이 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 아주 쥐어짜죠.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기존의 시스템이 확고한 그런 구조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다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MBC나 YTN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죠. 뭐 특집을 하나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담당 PD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1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혼자 다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임대용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했던 게 뭐냐면은 요 시간 다음 시간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시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예. 네, 그렇죠. 아이고. 이 콘솔 바뀌고 나서 이렇게 시스템들이 바뀌면은 저희가 그 엔지니어가 있어서 앉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각자가 다 배워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무도 임 감독님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저 왕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생각을 못 한 거죠. 죄송해요. 제가 우리 승조만 챙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와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울먹울먹 하실 때 제가 어찌나 죄송하든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의 호보다는 칭호는 중전이시고요. 옆에 정승주 아나운서는 우리 승조입니다. 네. 우리 상조를 신점하고요. 우리 승조. 뭐 이런 건데 맞아요. 진짜 뭔가 좀 시스템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자기 일만 대강하고 그러면 이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예. 그리고 이제 교육도 좀 가끔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자기가 소진된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로 들면은 뭐 소진이라고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휴식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휴가를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업무의 과중. 네. 이 일이 얼마나 많아질까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달라고 부탁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보람이 그럼 그 업무의 과중함이라든가 이것저것 비해서 더 있으니까 아직은 있는 거 아닐까요? 자부심. 자부심. 네, 저는 그거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불교 방송에 있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교 방송에 있으면서 저는 그 언론인의 그 사명감과 그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기존에 지금 그 언론 상황을 보면서 나도 불교 방송에 그래도 아나운서로서 언론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제 국민 TV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민 TV에 오면서는 그런 어떤 그 사명감과 그리고 내가 언론인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또 공간이 주어지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으로 느껴지죠. 네. 잘한다, 말 잘한다, 우리 승조.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너무 갑자기 또 진지하게. 그래도 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쭉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서 더 느낀 게 새삼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우리가 보도 인력이 30명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보도 인력만 300명인 JTBC에 너무 밀리고 있고, 그죠? 퍼스널리티나 또는 그 인지도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대한 언론이지만 주로 경력자들 중심으로 보도 탐사 경력자들 중심으로 뭉친 뉴스타파 같은 그런 심층 보도를 지금 해서 그걸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매일매일 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뉴스케이가 이제 일단은 그 뭡니까 우리 메인이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사람이 더 필요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손병희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사주시니까 저도 사주로서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하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서포팅을 거의 못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역조합원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밑에서 콘서트 K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늘 죄송하고 늘 감사했는데 단 한 번도 진심을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발 동동 구를 때 되게 죄송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그건 죄송하고 그런 건 이사장이 죄송하게 생각했지. 이사장이랑 뭐 국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죄송하게 생각했지. 왜 지금 사원들이 지 좋아서 하는 거고 사실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지 그것을 그보다도 무리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항상 감사하죠. 정말 왜 사람이 그렇거든요.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뿔 따고 나거든요. 짜증 나서 네. 그만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짜증 나시겠지만 그걸 또 이렇게 잘 예술혼으로 승화시키셔가지고 예술혼이 아니라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참는다. 비열함으로 승화시키셔가지고 자리 보존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주만 젊었어도 말이야 이러면서. 네. 근데 뭐 다들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사명감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대안으로서 또 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더 들고 이런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송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이제 기쁜데 우리가 하는 만큼 하고 있지만 한계 같은 걸 느낄 때, 네, 그리고는 그야말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들이 다른 곳으로 이거 좀 너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JTBC 잘하는 거 알지. 예. 우리도 그 돈 있으면 한다. 씨. 근데 만약에 삼성이랑 우리가 자본이랑 한 판을 싸워야 될 때 과연 JTBC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갈 길이 멉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설 요원으로서 저야 뭐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주년이 되었다고 기뻐할 꼭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선거 보니까 말이죠. 판세가. 네. 일단은 어떤 때 들어보면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만을 응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합니다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하지만 최소한 새누리당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진보 개혁 세력의 그런 약진을 원안하고 그런 건데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예. 어떠세요? 여기 들어오셔갖고는 이런 선거 처음 치러보시는 거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그 타 방송사에서 선거 치를 때랑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근데 그 불교 방송은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물론 네. 일반 뉴스를 다루긴 하지만은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아나운서의 역할만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만드는 역할은 아니었으니까. 네. 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뉴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다른 선거 때와 달리 좀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정치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불교 방송에 있을 땐 과연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즐거움, 행복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또 이런 사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좀 있겠네요. 그죠? 예. 문아나운서께서는 그야말로 경력이 더 오래되셨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그 정치에 대한, 시국에 대한 이러저런 정보라든가, 특히 평론가들이나 기자들, 또 패널들의 이야기 하는 거라든가, 그것이 좀 차이가 좀 어떻게 있다는 걸. 많이 느끼죠. 제가 제주 MBC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대선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2002년. 그렇죠. 예,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그래픽이라든지 그 투표율이라든지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냐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안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국민 경선을 했을 때고 제주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으로 어떻게 방송용으로 포장해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당연스럽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제가 또 타 방송사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는 너무 속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공정성이 요구되는 건 알겠는데 네. 너무나 기계적인 중립만을 요구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야당 인사를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당 인사를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항상 순서는 여당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그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제재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국민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이제 치르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내적으로 굉장히 컨텐츠,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네. 부분,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왜 정치가 그대로 녹아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과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이 곧 정치일 수 있고 정치가 곧 일상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일점을 저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중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상 보험 설계사에서 정치평론가로 변신 중이신 네. 문중재께서 아니 근데 뭔가 좀 정리되는 기분이네요 정말. 네. 우리 국민 라디오가 잃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부분이 말이요. 네.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네, 그러면요. 예. 쇠태우리님, 깜짝 놀랐네요. 제주 MBC 문희정 아나운서가 문중전? 와, 몰랐네요. 제주도민으로서 반갑습니다. 반갑다. 예. 그렇군요. 그때 앳된 모습의 중전마마 기억나나? 아유, 그 기억 잊어주세요. 그때 저 사자머리에다가 저 옆에 어깨 뽕 이렇게 넣어갖고 그렇게 가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안 제가 했어요? 항상 그 커트머리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화면 나올 때 저 화장을 굉장히 좀 진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네. HD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볼이 빵빵합니다만 그때는 얼마나 더 빵빵했겠어요. 그렇군요. 터질 것 같았죠. 예. 예, 잊어주세요. 예, 네. 그때 제주 MBC의 정수라 씨였습니까? 깜짝이야.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그런 별명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니요, 그때 아니었어요? 별명이 그 KBS 황현정 아나운서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예. 그랬군요. 볼이 좀 예. 히읗님께서 정하나님 교회 다니시는군요. 아니라니까요. 제 절동생입니다. 절동생은 절. 네. 그 절에서는 그 세습 안 합니까? 세습 안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그 정론지로 인용을 하게 되는 프랑스의 르몽드라던가 또 리베라시옹이라던가 또 뭐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던가 그런 신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발행 부수가 많은 건 아니래요. 뉴욕 타임스는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유럽의 이러저러한 그런 근데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발행 부수 그 매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론을 견제하느냐 사실 갖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는 분명히 그 신문사의 논조는 있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사실을 왜곡 보도했을 경우는 책임을 확실히 진다는 거. 그렇죠? 네. 예. 우리 손병희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얇고 넓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하나가 나오면은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박학다식 얇을 박자 얇게 알고 많이 먹는 그런 캐릭터. 근데 저는 처음에 기억나요. 옆에 앉았는데 듣는 얘기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이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중전마마계를 잠깐 떠나갖고 잠깐 좀 이 세상을 주유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난 뭔지 알 것 같아. 피곤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같이 우리, 소녀님, 맞아요. 예전 별명 희정공주 맞아요. 그래요? 네.
공주에서 마마로. 네. 예, 원래 공주였어요. 원래 공주였고 제주 MBC에서 희정공주였고 춘천 MBC에서 호탕공주였고요. 웃음소리 호탕하다고. 여기 와서 중전 마마가 된 거죠. 아니 뭐 가래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공주에서 마마로 되면은 성모 마리아가 된 거죠. 예. 뭔 소린지.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전 여기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요? 세 분의 PD를 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느 PD랑 잘 방송할 때 제일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그 정순주 아나운서. 정순주 아나운서라면 도대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 네? 저는 첫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사랑이 중요한 것은 가장 처음 사랑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실수도 많이 했고 가장 잠깐만 이게 뭐지? 결코 좋지 않아. 이게 기분 묘한데요? 예. 아니, 저 얘기한 거예요. 저 얘기인데 제가 그만큼 서투기도 하고 또 뭐 격정적이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때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였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거죠.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한, 아니 그만둔 다음에도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런 PD들을 잊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물론 진행자의 개인기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방송이긴 합니다만 PD가 계시지 않으면은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 김용민 PD가 참 뛰어나다라고 원래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정말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쩜 그렇게 그 PD들한테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배치를 잘해주는지. 네, 음악제약. 예. 아니, 저는 그 손 선생님 방송을 저보고 처음 PD라고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완전 신나고 좋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축하송 한번 가야 되는데. 빰빠람. 예. 아니, 불나비 한번 가주세요. 아, 불나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불나비를 한번 보시고 불나비를 다시 한번 쳐보셔요. 혹시 버전 이거밖에 없는지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없으면 이걸로 그냥 하고. 자, 불나비 가시는데요. 일단 마이크 다 올려주시고요. 아, 네. 그러면 저 군소리 안 하고요. 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노동가의 공식 음반 2 유금신이 불러주는 불나비 듣겠습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야 뛰는 맷밥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아, 예. 아, 뭔 일이 있냐고, 지금. 예.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래 천사님.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 4월 16일 이후로 문중전님 낯술하신 거 아니죠? 예, 뭐 저렇게 맨정신으로 놀 수 있다는 그런. 예. 저 술 못 마셔요. 네, 뭐 두 분 다 곡차를 즐겨하지 않으시죠? 예. 두 분 다 식물성이세요. 예, 사람도 그렇고. 예. 4월 16일 이후로 사실 제 프로에서도 라이브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전에 이제 기타 들고 툭 하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좀 기타 녹도 좀 닦고 다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가 49일째 되는 날인가요? 네, 4월 16일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그걸 통해서 밥 한번 먹자라는 의미 이상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할 거면은 그걸로 잘 마무리하자는 거고, 앞으로 또 갈 길이 있으면은 또 한번 돌아온 길을 한번 보고서, 그리고 또 미래를 좀 보자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같은 데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데서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스튜디오 요 바깥에만 나가더라도 바로 냉장고니 컴퓨터니 이동식 스튜디오니 부스니 다 커피 메이커니 조합원들이 마련해 주신 거고, 그거 하나가 이제 돈을 내시고 그런 거지만 그 말고 또 와서 노력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란 이름에 많이 계시고 막. 근데 아까 JTBC 자본력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네. 뭐 자본력에서는 저희가 뭐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밖에 JTBC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듣기 좋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국민 라디오 그리고 국민 TV까지 오기까지 정말 그 사람이 힘이 되지 않았다면은 저는 올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래서 사람은 정말 힘이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 월 시청률을 걷고 이런 것은 다른 영역에 이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송이니까, 그죠? 듣게 만들고 싶은, 보게 만들고 싶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나운서 톤으로 읽어주실 게 있어요. 네. 이걸 또 이렇게 정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문중전이 시킨 아니 거예요. 뭘 쑥 내밀길래 이게 뭐야 했더니 네. 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송을 꿈꾸십니까? 네. 공정 언론의 꿈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으십니까? 원해요. 네, 지금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문에 출자금과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보다 간편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44-0933, 02-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얘기입니다. 저는 정승주 아나운서의 가장 큰 장점이요. 정제된 아나운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제된. 사실 저는 아나운서라고는 하지만 약간 소위 말해서 정통에서 약간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요? 많은 우리 조합원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게, 아나운서 맞아? 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이 있으신데 그걸 절대 충족을 안 시켜드리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그 부분을 외모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까지 방송 진행까지 정말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는 아나운서가 정승주 아나운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만약에 캐릭터가 바뀌어서 선후배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하가 얼마나 좀 피곤했겠어요. 예. 네. 무슨 말 하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가끔 우리 승주한테 그런 얘기 해요. 내가 네 선배였으니 망정이지. 네 후배였으면 정말 뼈도 못 추렸겠다. 서로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오셔갖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자리를 빛내는 게 아니라 덕분에 이제 방송을 제가 오늘 묻어갔습니다. 1부 내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때우는 것. 이런 정신으로 여태까지 방송을 해왔어요. 예, 어떻게 하면 이 한 시간을 열심히 할 것인가. 예.
여러분 저희 술 먹지 않았어요. 낮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마셨어요. 어저께는. 자, 임대용 PD께서 애를 써주셔갖고 오늘 두 분 다른 방송 하신다고 바쁘실 텐데 오셨습니다. 이따 또 3시에는 우리 또 바톤 타치하면서 또 만나겠죠. 네. 손백인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고생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저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즐겼고 기쁘게 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건 이사장이나 국장이 해야지 우리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 방송을 꼭 그 두 분이 듣고 계셔야 할 텐데. 듣고 계실까요? 우리는 좀 서로 고생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동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놀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놀고 싶은데 돈까지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죠. 네. 저야말로 진짜 놀면서 한번.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